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쪽과 13쪽에 해당됩니다. 교과서를 펼쳤나요? 먼저 교과서 12쪽을 살펴봅시다. 전래동화 김서방네와 이서방네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함께 살펴봅시다. 어느 마을에 김서방네 옆집으로 이서방네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서방네 가족은 김서방네와 다르게 가족끼리 무척 화목했습니다. 우리 집 소가 뒷산으로 도망쳤어요. 이 녀석아, 대체 소 한 마리를 제대로 못 보고 뭐 한 거냐? 왜 저한테 그러세요? 엄마가 보셨어야죠. 나는 노는 줄 아니? 그리고 당신은 뭐 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본 이서방은 몰래 자기 집 소를 놓아주고 가족들과 힘을 합쳐 소를 잡은 후 서로의 덕분이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아하,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김서방네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1번 소, 2번 고삐, 3번 욕심, 4번 배려, 5번 질투. 정답은 네, 배려였습니다. 여러분은 배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나요? 교과서 13쪽의 오른쪽 위편을 살펴봅시다. 배려란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쓰는 일. 돌봄이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알아봅시다.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알아보고 각각의 요구에 알맞은 배려와 돌봄이 왜 필요한지 이해한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가족 구성원 모두 서로 다른 요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 가정생활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세 번째, 가족 구성원의 요구에 알맞은 배려와 돌봄을 실천합니다. 이번에는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쪽의 그림을 살펴보세요. 먼저 나이가 많아 신체 기능이 약해지고 경제 활동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아 줍니다. 또한 아기는 어려서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족 중 누군가 몸이 아프면 곁에서 간호해 줍니다. 가족에게 힘든 일이나 고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몸이 불편한 가족의 일상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 이외에도 수험생이 있는 가족은 집중력 향상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음식 섭취에 신경을 쓰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산부가 있는 가정은 영양 섭취에 주의하고 힘든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하는 가족은 직장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교과서 13쪽에 있는 글을 읽어봅시다. 배려와 돌봄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 서로 다른 요구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생활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에 알맞은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 때 안정되고 친밀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줬던 배려와 돌봄의 뜻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초점을 맞춰봅시다. 우리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은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할머니께서는 요즘 기운이 없으셔서 혼자 외출하시기 힘들어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동생을 보살피느라 늘 힘들어 하십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가족 구성으로부터 내가 받은 돌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는 나와 가족을 위해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내가 먹을 음식을 요리하고 옷을 빨아주시는 등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준비해 주십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칭찬으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자, 이제 내가 가족 구성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배려와 돌봄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네, 할머니께서 외롭지 않으시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밖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또는 엄마는 회사도 가시고 집안일도 하시느라 힘드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찾아 직접 실천합니다. 오늘 배운 배려와 돌봄은 왜 필요할까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이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는 모두 같습니다. 네, 아니죠.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는 모두 다릅니다. 두 번째, 가정생활 중 일어나는 일들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에 알맞은 배려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과 학습지를 해결해 봅시다. 활동 내용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적어봅시다. 어린 동생이 혼자 울고 있다면, 가족 중 누군가 몸이 아프다면,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힘든 일이나 고민이 생긴다면, 이러한 다양한 요구의 해결책을 적어보세요. 다음입니다.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를 써봅시다. 어미판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어미판다 이야기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요구를 파악하려면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철환 작가의 어미판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판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 판다는요, 눈만 내리면 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 산골에 눈이 일주일 열흘 동안 내리면 일주일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옆을 지나가던 다른 친구들이 너무 미련해 보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렇게 나무 위만 올라가 있는가? 지금 나비가 파란 토끼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판다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밖까지 굶어가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냐고. 그때 파란 토끼가 나비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기껏해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판다의 마음속 상처를 알지 못하면서 판다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 저곳은 판다가 살고 있는 동굴 앞입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요. 근데 새끼들은 저쪽에 지금 울고 있어요. 새끼 2마리가 있거든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어미 판다는 일주일째 저 동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눈앞에서 저렇게 망설이고 있는 어미 판다는 왜 저럴까요? 어미 판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걸음을 찍고 나가는 순간 자신의 발자국을 본 사냥꾼들이 그곳이 판다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발자국 따라 들어오면 자기 새끼 2마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못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눈이 그치지 않으니까 어미 판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새끼들을 굶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리는 눈이 자신의 발자국을 덮어줄 거라고 믿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이를 구해왔는데 자기가 씻고 나간 발자국을 따라 들어온 2개의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미 판다가 예상했던 대로 새끼 2마리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어미 판다가 왜 눈만 내리면 나무에 올라가는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어미 판다가 새끼 2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눈 위에 찍은 발자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의 발자국이 보이는데 그 발자국을 볼 때마다 그 발자국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새끼를 잃었으니까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어미 판다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선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마음으로 바라볼 때 보인다는 것이죠. 누구 한 명이라도 진작에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러면 어미 판다는 자신의 아픔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오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기준을 한번 버려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것,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영상을 본 뒤 느낀 점을 댓글창에 써서 학습을 완료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혹은 동생이나 언니, 오빠, 형, 누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혹은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도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